강력한 군대로 서방 국가들을 정벌하고 돌아온 칭기스칸에게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항복했던 이 탕구트가 호레즘 정복 전쟁에 군사를 안 보냈어요. 아까 항복했잖아요. 네. 그러면 군사를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갔다 와서 보자. 그래서 결국 26년에 탕구트 원정을 떠납니다. 또 가요. 일 쉬고 바로. 이거 가만히 냅뒀더니 안 네, 되겠네 그럼요. 하면서 그런데 바로 이 탕구트의 반란을 진압하던 칭기스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이 칭기스칸이 서하 반란을 진압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탕구트 원정에 직접 참전한 칭기스칸이 전투용 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야생마포에게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란 야생말이 칭기스칸에게 돌진하게 되고 이에 칭기스칸이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치면서 그다음에 고열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감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칭기스칸의 나이가 이미 60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이제 후계자를 지목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주변에 이제 나에게 내 위세에 굴복하던 이 다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형님. 규현 씨가 정답입니다. 규현 씨가 정답입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예, 맞습니다. 야 누가 몰라서 안 맞춰? 왜냐면 그게 바로 맞추면 어떡하냐 너. 난 아닌 줄 칭기스칸은 알았지. 내 죽음을 비밀로 하라. 칭기스칸이 남긴 유언대로 칭기스칸의 죽음과 그다음에 그가 묻힌 장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요. 와. 왜 칭기스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정말 칭기스칸의 무덤을 표식을 안 한 이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무덤을 누군가가 파헤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기스칸은 그 당시부터 어쨌든 적이 신적인 많았으니까. 그러한 존재였고 몽골인들에게는 보호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칭기스칸의 시신을 묻을 때에도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무덤을 건설했던 인부들마저도 1000명 정도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이구.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칭기스칸 가문의 고향이었던 hen티 산맥, 부르칸산 근처 어디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칭기스칸이 죽고 칭기스칸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우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군주가 됩니다. 1229년 우구데이가 대칸이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에서는 고려를 침략하고 한쪽에서는 자기 아들들과 또 조카들을 보내서 러시아, 동유럽 원정까지 보내요. 아니 그럼 몽골만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피곤하죠.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돼? 싸움을 해야지 영토를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몽골의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고 최종 목적은 몽골의 상품 교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몽골의 목표예요. 와. 그래서 우구데이 때부터는 이 멀리 있던 서유럽,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그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 전투가 뭐냐면은 몽골군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연합군이 맞붙은 리그니츠 전투입니다. 몽골군은 신속한 기병대와 강력한 공성 무기들로 무장한 몽골 군대는 남러시아의 도시들을 손쉽게 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유럽까지 진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들이 헝가리 군주에게 보잘것없는 헝가리 왕 빨리 와서 항복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서신을 받은 헝가리 왕 이 사람이 전투를 준비할 새도 없이 15만 명에 이르는 몽골 군대가 둘로 쫙 나눠지면서 리그니츠 그리고 또 하나가 모히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두 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특히 그 중에서 리그니츠 전투는 몽골군에게 놀란 폴란드가 서둘러서 이제 연합군을 조직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선제압입니다. 처음 싸울 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부대가 몽골군을 향해서 제일 먼저 공격을 했죠. 이때 이제 몽골 군대 기병들이 막 말에서 떨어지고 죽고 그러자 유럽 군사들이 더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결국 몽골 군대는 꽁문을 빼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기사들은 무서운 기세로 이제 도망치는 몽골군을 추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진까지 몽골 군대를 같이 쫓아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스키타이 흉노 이래의 유목민들의 고전적인 전술이죠. 약하게 보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군이 와 하면서 쫓아오는 거죠. 적을 속인 다음에 이제는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서 아까 봤던 파르티안 샷을 뒤돌려 쏘기를 합니다. 이때 몽골 군대는 그 화살 촉에다가 독까지 발라서 비처럼 화살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을 동시에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오던 헝가리와 폴란드 연합군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몽골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합니다.